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노인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에 따르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지난 2010년 7,400여 명에서 지난해 39,200여 명으로 5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식사장애 환자는 약 3배, 우울 관련 질환이 있는 노인은 1.5배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질환은 특히 90세 이상에서 폭증했는데요. 90세 이상에서 집계된 공황장애는 14배, 식사장애도 13배나 늘었고 우울증은 4배 증가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10월에는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심장과 뇌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소방청은 전조 증상이 감지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자 29만 5,100여 명 중 20.4%에 해당하는 6만 200여 명이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등 순환기 계통 질환으로 인해 숨졌습니다. 소방청은 순환기 계통 질환 사망자 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10월부터 증가해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고령층은 질환별 전조 증상을 기억해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 정기적 혈압, 혈당 측정 등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과 비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실마리가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핵의학적 영상 지표를 통해 세계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핵의학과 연구팀은 내장지방 염증 활성도를 나타내는 핵의학적 영상 지표가 정상군에 비해 급성 심근경색군에서 5배 높았고 활동을 할 때 갑자기 가슴 통증이 생기는 만성 안정형 협심증군에서 3.5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비만 치료의 핵심은 내장 지방의 염증을 줄여 심혈관 질환과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내장 지방 염증 정도를 평가하는 핵의학적 기법이 비만 치료의 효과적 평가 지표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만이 있는 노인은 남녀 모두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3,200여 명의 자료를 조사했는데 비만이 있는 남성 노인은 정상 체중 노인보다 당뇨병 위험이 2.2배, 고혈압 4.2배, 고콜레스테롤 혈증 2.4배, 고중성지방 혈증은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노인도 비만이 있으면 당뇨병은 2.4배, 고혈압 3.1배, 고콜레스테롤 혈증 1.5배, 고중성지방 혈증 위험이 1.9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과 비만율은 낮은 소득과 1인 가구 증가와 연관이 있다며 1인 가구에 속한 노인은 바른 식생활 등의 실천율이 낮아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쉽다고 전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청력 손실이 기억력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라매 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은 난청이 있는 알츠하이머 동물 실험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치매 증상만을 가진 대조군보다 공간을 기억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간 탈출 실험에 소요된 시간으로 기억 손상 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 난청 발생 후 석 달이 지난 실험군의 손상이 대조군보다 약 2배가량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대뇌 특정 부위의 기능 저하가 확인된 만큼 치매 환자는 증상 관리를 위해 청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절기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질환이 비염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코 속 점막이 마르면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투가 더 쉽게 이어질 수 있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계속되면 상태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감기약을 처방받아 먹다가 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만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비염. 이 비염 치료는 단순 감기 치료와는 다르죠.
코 속 염증을 가라앉혀서 이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만성 비염은 피로,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염이 시작된 근본 원인을 바로 잡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염은 일단 급성 비염과 만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비염은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성 비염은 감기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감염성 비염과 비감염성 비염으로 구분합니다. 감염성 비염은 세균에 의한 것이고 비감염성 비염은 알레르기, 코 속 구조의 이상 등이 원인이 됩니다. 만성비염은 세균성 외에도 비감염성 염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흔한 걸로는 우리가 보이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보통 사람에게서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특이 항원에 이런 과민성 반응 가진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비염이고요. 또 그 외 만성 비염으로는 찬 공기 그리고 오염된 공기 이런 거를 위한 비특이적 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어떤 혈관 운동성 비염 그리고 콧살이 커져 생기는 그런 비후성 비염 그리고 임신이라든지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비강 구조 이상 이런 것들이 생기는 비염들이 있습니다. 만성 비염 환자들이 주로 겪는 증상으로는 코막힘이 있습니다. 보통 좌우가 교대로 막히지만 양쪽 코가 모두 막혀 호흡 장애가 생길 경우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기도의 윗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인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인 콧물은 대개 맑게 나타나지만 세균에 감염됐을 때는 황록색을 띱니다. 콧 속의 분비물이 목 뒤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후비루라고 하는데 이 후비루가 반복되면 기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비중격이고 안쪽에 이제 점막이 있습니다. 비염이라는 거는 이쪽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염증이 오래되게 되면은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종을 일으키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부비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농이 차는 것을 축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입구를 그 부종들이 막아서 부비동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비동염의 증상으로는 누런코나 아까 같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또 만성 기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이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의 70%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는 대부분 가족력을 갖고 있는데요. 부모 중 한 명이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그 자녀에서 알레르기가 나타날 확률은 50%. 부모가 모두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는 자녀에게 되물림될 확률이 75%까지 높아집니다. 더불어 알레르기성 비염의 75%가 25세 이전에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10세 이전에 일어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증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콧살이 커져 생기는 비후성 비염이라든지 나쁜 냄새나 찬 공기 같은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혈관 운동성 비염, 그리고 콧 속 구조의 이상 등으로 인한 비염 등의 빈도가 늘어납니다. 비염 진단 과정에서는 환자의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가족력이 있는지 등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에는 콧 속 상태를 보는 내시경, 원인 감별을 위한 피부 검사, 코 주변 조직에 대한 엑선 촬영 등이 포함됩니다. 비염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원인이 되는 항원을 피하는 회피요법과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요법, 콧 속 구조를 개선하는 수술적 치료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염이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은 이제 뿌리는 국소 스테로이드요법이 있습니다. 또한 먹는 걸로는 항히스타민제를 이용하거나 항류코트리엔제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약물로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약 먹는 걸 힘들어하는 환자의 경우는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면역요법이라 그래서 본인이 원인이 되는 항원을 몸속에 조금씩 집어넣으면서 좋은 면역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는 콧살이 커져 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요법으로 코막힘을 해결하거나 좀 더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 비염은 충분한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미루면 결막염, 중이염 등의 합병증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물론 원인에 따라 치료 경과는 다릅니다. 원인이 확실하면 그 원인을 다스려 회복이 빠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 만성 비염인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문제가 되는 항원을 투여해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치료 기간만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비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우선 알레르기 비염을 예를 들면은 가족력이 있고는 유전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딱 없어지는 건 아니고 증상 치료라 그래서 뭐 당뇨, 고혈압 같이 관리하는 병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완치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때 증상이 있을 때마다 뭐 세척이라든지 약물 복용 등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증상 없이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 가을철에는 곰팡이나 돼지풀 등에 의한 알레르기가 흔하다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일반적으로 이 만성적인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데요. 그 약은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그때 복용하면 됩니다. 약을 미리 먹거나 뿌려서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봄, 가을에 유행하는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가 오기 전 일주일 전부터 처방을 받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성이 아닌 다른 형태의 만성 비염의 경우에는 급격한 이 온도 차에 의해 악화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의들은 이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인 식재료들도 추천해 줬는데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이 비타민 C가 풍부한 파프리카, 또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베타글루칸이 많은 버섯, 점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된 고구마, 그리고 살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이 들어있는 마늘 등이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새집으로 이사하는 분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새집에서 터전을 마련하신다면 단장만큼이나 새집 증후군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새집 증후군은 새 아파트나 신축 건물 등에 입주할 때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뜻하는데요. 2004년 환경부가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6개 세대 중 4개 세대에서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고 최고 수치로는 기준치 0.1의 6배인 0.6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새집 증후군이 본격적으로 알려졌는데요.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실내 오염물질입니다. 주로 단열재, 합판, 섬유, 가구 등의 접착제로 사용되는 포르말린에서 유출되죠. 최초 방출 후 양이 절반으로 줄기까지 2년에서 4년이 걸릴 만큼 장기간에 걸쳐 방출되는데요. 동물 실험에서는 코의 암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눈, 코의 자극, 어지럼증, 피부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이 포름알데히드 오염도는 세대의 위치, 넓이,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작은 평형, 고층, 높은 온도와 습도에 놓여 있을 때 오염도가 높아지는데요. 새집 증후군 개선을 위해서는 공기 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제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는 벤젠, 톨루엔, 아세톤, 클로로폼 같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다량 유출되는데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2, 3일간은 보일러를 높이고 습도가 높은 환경을 만들어서 유기 화합물이 충분히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이후 충분한 환기를 통해서 이 방출된 유기 화합물을 날려버려야 하는데요. 실내 공기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집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셔서 실내 공기질을 맑게 유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또 각종 미생물, 곰팡이에 의한 오염도 새집 증후군 원인이 되는데요. 가습기는 매일 청소하고 에어컨 필터 내 바이러스나 곰팡이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또 혹시 모르는 곰팡이, 오염물질이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2차, 또 3차 오염을 예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피해가 고령자에게 더욱 심각하다며
이 같은 증상은 실내 인테리어나 가구, 장식 등을 잘 갖춘 곳일수록 많은 양의 내장재가 사용된 만큼 더욱 심각한 오염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만약에 새 아파트나 신축 건물이 아닌데도 실내에 머물 때 컨디션이 나쁘다면 밀폐 건물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서 적당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며 실내 구석구석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를 자주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한 잠깐씩이라도 바깥바람을 쐬면서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고 교수는 밀폐 건물 증후군은 오염물에 노출됐을 때만 증세가 나타나고 오염물질을 없애면 증세는 사라지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